자, EC577 오늘 6번째 시간이고, 먼저 리뷰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뭐 큰 그림은 뭐라고요? 이게 이 과목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전부가 아니라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네, 뭐 잘못됐나요? 네,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잊지 말아요, 이거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을 먼저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각각의 문제에서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이제 두 개씩 있다 그랬죠.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는 컴프레션 레이트,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는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각각 퍼포먼스 매트릭이고, 공통된 거는 일종의 뭐 에러 레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뭘 하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이렇게 포뮬레이트해요. expected forward length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컴프레션 레이트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C라는 게 variable length source code라고 불리는 거고, 어떤 constraint set 안에 있는 거냐면은 이게 뭐 uniquely decodable 코드들의 셋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바운딩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the entropy lower bound, entropy lower boun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그 전에 얘기부터 합시다. 이 바운드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리죠. 그래서 이게 all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들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이 constraint set은 이것의 서브셋으로서 모든 uniquely decodable 코드들의 집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로어 바운드를 구하고 싶으면 약간 넓은 집합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uniquely decodable이면 성립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계산하면 그것이 로어 바운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크랩스 이니퀄리티라는 것을 유도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스테이트가 되냐면은 if C is uniquely decodable with length li들이죠. 네. 그래서 i는 1에서 cardinality of source alphabet x. 이러면 어떠하다고요? then 여기서 정확하게 스테이트를 합시다. D early source code 합시다. 여기서 D early variable length uniquely decodable source code, 그렇죠? source code 다시 쓸까요? If C is D early uniquely decodable variable length source code, then 뭐가 성립한다고요? 여기 사용하는 D라는 숫자 2 이상이겠죠, 당연히. D 잠깐 또 빼먹었다. 잠깐만요. code with가 있어야죠, 그렇죠? with li i는 1에서 cardinality of x. then sigma D가 나오고요, 그렇죠? D to the minus 요 li, 그렇죠? li들을 i에 대해서 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1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들의 집합은 이것보다 약간 크겠죠, 일반적으로. uniquely decodable 코드들의 집합보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UD이면 뭐이다.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집합과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해서 집합으로 나타내면 A면 B다 하면은 A가 B의 subset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거는 요 inequality를 만족하는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들의 집합은 약간 커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가 이하인 코드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크랩스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더하죠. 펀더멘털 이니퀄리티, 그렇죠? 뭐였죠? 내추럴 로그 펑션에 대한 내추럴 로가리드믹 펑션에 대한 어퍼 로어 바운드와 그 upper lower bound가 tight할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에 관한 거였어요. 한번 써볼래요? fundamental inequality를. natural logarithmic function of x는 어떻게 되죠? 그림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log x고 어때요? upper bound는 여기서 직선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x-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equality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if and only if x equals 1,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x를 1 over y로 치환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쌍곡선으로 바운딩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그렇죠? 1 minus 1 over x. 이것도 여기서 어때요? equality도 if and only if x equals 1.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결합하죠. 그 와중에 이제 좀 뚱딴지 같은 놈이 나타나는 거죠. A4로 다 이제 바꿨습니까? 용지 크기를? 네,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리뷰를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은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식이긴 하지만 먼저 h sub d of x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summation 그 다음에 pi 그 다음에 log d base 1 over pi 이렇게 i는 1에서 cardinality of the source alphabet. 이 d는 우리가 D열이 variable length source code를 쓸 때 D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면 D를 2를 써야 되고 터널이라고 하면 D를 3를 써야 되는 거예요. 쿼터널이라고 하면 D를 4로 쓰고 그래야지 이 엔트로피가 로어 바운드 기능을 해요. D열이 variable length source code, uniquely decodable variable source code들의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저 분수를 쓰기 싫어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pi라고 쓰는 거죠. 왜냐면 로그에 pi의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expectation을 써서 해보자. 왜냐하면 확률 곱하기 어떤 quantity잖아요, 그렇죠? 확률 곱하기 어떤 quantity의 합은 그렇죠? 이 quantity의 기대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쓰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랜덤 퀀티티는 뭐죠? 이 자체가 랜덤 퀀티티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캐피탈 X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어때요? 다시 써볼까요, 한번? 자, 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X를. 그러면 시그마 되고 값 곱하기 확률이죠. 그래서 값은 이제 요건데 여기서 여기 랜덤 퀀티티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베리어블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써봐요. 그래서 log d base 1 over px에 이제 어떤 베리어블 x를 도입합시다. 그 다음에 요 값 곱하기 이 값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매스 펑션 아니에요? x 캐피탈 x가 x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 probability mass 펑션인 캐피탈 p sub x of x니까 여기다가 p sub x of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어때요? 모두 소스 알파벳에 속하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뭐 요걸 바꾸고 싶으면 순서로 이렇게 싹 바꿔 놓으면 위에 거는 똑같아요. 제일 위에 거랑.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요렇게 많이 써요. 나중에는. 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EX는 뭐고 EX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EX는 그냥 펑션 밑에 있는 첨자일 뿐이에요. 요게 랜덤 퀀티티고. 알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the entropy of the random variable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것은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지면은 유니크하게 정해지겠죠. 펑션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엔트로피 값이 주어진다고 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이 유니크하게 정해집니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푸리에 트랜스폼처럼 펑션을 펑션으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매스 펑션을 어떤 값 하나로 바꿨잖아요. 근데 인버스가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펑션이 아니니까. 잊지 말아요.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뭐 그냥 함수일 뿐이죠. probability mass 펑션의 함수일 뿐인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프로퍼티를 가졌어요.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계산을 하죠. 네. 이 과정을 왜 얘기하냐면 이게 오늘 또 쓰일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디라이브 해볼래요?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예요? 이거예요. representation. 다르게 나타내는 거, 다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뭘 보이면 돼요? 0 이상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expected code length가 엔트로피로 로어 바운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represent를 하면 돼요. 먼저 average code word length, expected code word length는 말 그대로 code word length, 즉 li 곱하기 li가 나올 확률인 pi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pi를 쓰기도 하고 x를 쓰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i는 이래서 cardinality of the source alphabet이고 빼기 이제 시그마 어떻게 돼요? pi li로 쓸까요? 어차피 pi로 뽑아낼 거니까 여기는 pi log d 베이스 1 over pi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pi로 묶을 거고 마찬가지로 i는 이래서 자, 한번 쭉 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쭉 해봐요. 제가 쓰고 있을 테니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결합할 수 있나요? pi로 묶어내고 저 여기 로그기 때문에 li는 log d 베이스 d to the li죠. 그렇죠? 그래서 log d 베이스 d to the li고 요 마이너스랑 이거랑 묶으면은 이제 이게 그냥 pi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log a 더하기 b는 log ab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log d 베이스 d to the li p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추럴 로그가 아니죠. 그렇죠? 예, 내추럴 로그가 아닐 때는 내추럴 로그로 바꾸면 되죠. 내추럴 로그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통신, 특히 피지컬 레이어 통신 전공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고교 수학은 통신을 전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게 다 나와요. 안 나오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일단 내추럴 로그로 바꾸는데 그러면 로그 D log d to the li p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건 상수니까 상관없고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내추럴 로그 펑션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퍼 바운드 할 수도 있고 로어 바운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0 이상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이거를 로어 바운드 하고 싶겠죠? 그럼 로어 바운딩 할 때는 뭘 썼어요? 1 마이너스 1 over d to the lipi 이렇게 되고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equality if and only if 뭐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equality가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개의 그 tightness 컨디션을 썼어요. 하나예요? 아니라고요. 요게 보면 cardinality of source alphabet 개의 치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equal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게 모든 i에 대해서 1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if and only if pi는 잠깐만요. pi는 어떻게 돼요? d to the minus li for all I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expand를 했죠, 안에 거를. 그래서 1 over log d는 빼냈고. 그래서 처음은 이제 pi들의 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pi 곱하기 이건데, 여기서 이 부분은 d to the minus li로 뽑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Crafts inequality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캔슬이 되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if 그렇죠? if 뭐죠? C is UD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앞에서 보인 게 그거 아니에요. Crafts inequality는 뭐냐면 코드가 uniquely decodable 하면 시그마 d to the minus li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붙었으니까 성립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uniquely decodable 한 가정하에서는 equality가 성립하는 게 if and only if 컨디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봤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게 사실 힌트를 좀 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길이가 만약 어떤 코드워드가 어떤 스페시픽한 소스 알파벳의 어떤 그 엘러먼트에 대해서 걔가 나올 확률이 작으면 긴 게 할당돼야죠. 코드워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 확률이 작으면 긴 게 할당되고 확률이 크면 작은 게 할당돼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variable length source 코딩을 하는데 자주 나오는 놈을 긴 코드워드 할당하면 expected 코드워드 length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의 문제는 뭐냐면 음미를 시키지 않아요. 알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음미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식을 봤을 때 음미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예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아마 제일 음미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보이론 이런 수업을 들을 때 괴로웠다고요. 이런 거를 음미를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딱 보고 이게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아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얘는 커야죠. 그 얘기가 뭐냐면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소스가 자주 보여주는 놈한테 긴 코드워드 할당할 게 아니라 짧은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자주 안 나오는 놈한테는 긴 거 할당하면 어떻게 돼요? expected 코드워드 랭스니까 걔가 별로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로어 바운드가 어치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지만 그러면 여기서 보면 d to the minus li를 sum 하는 게 나오잖아요. 크랩스 이니퀄리티에서. 만약 이게 이퀄리티를 만족할 때 sum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equal이 되죠. 크랩스 이니퀄리티가 equal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니까 d to the minus li들이 1 이하인데 이때는 1이 딱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확률이 주어지는 거죠. 주의할 거는. 일반적으로는 소스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PI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를 선택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LI가 인티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이퀄로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0.3 그랬는데 이게 D가 2예요. 그러면 이거 LI가 길인데 길이는 1, 2, 3, 4 아니에요? 그걸로 이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타입 로어 바운드가 성립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언제 돼요? if and only if는 언제예요? PI들이 이런 꼴로 나타낼 때. 그렇죠? 여기서 LI는 길이긴 하지만 잠깐 무시하고 그냥 확률들이 어떤 우리가 사용하려는 소스의 그렇죠? 아니 소스 코드의 알파벳, 코드 알파벳, 디어리 코드 알파벳 아니에요? 그 D에 어떤 마이너스 정수승으로 되면, 그쵸? 어치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코드를 잘 설계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뭐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합시다. 오늘 볼 거를. 오늘 볼 거 중에 리뷰를 하나 안 했네요. 그쵸? 빼먹었어요. 그 다음 이게 그래서 로어 바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 바운드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어퍼 바운드 관련해서 여기서 프리픽스 프리 코드들의 집합을 생각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네. 프리픽스 프리 코드는 뭐가 좋았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어요. 뭘 가지고? 트리를 가지고. 어떤 트리를 가지고? 터미널 노드만이 코드워드가 되는 트리를 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일정 넘어갈 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모든 수학적인 전개 과정이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던 거를 그냥 이퀴벌런트에 똑같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학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면 수학적인 체계를 딱 갖추잖아요. 그러면 모든 디어렘이나 렘마나 프로포지션은 당연한 거예요. 그 정의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파인만 하고 나면 몇 개를 모든 리절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체계가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자체 모순이 없는 체계를 근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때 버트란드 러셀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이 2임을 뭐 증명하는데 100몇 페이지 이상 썼대요. 네. 근데 그런 걸 엄밀하게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보가 들렸죠. 러셀한테. 크루드 괴델이란 사람이 다 소용없다. 불완전성의 정리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체계는 못 만든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신을 당했죠, 일종의. 아마 그래서 수학을 그만두고 아마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참고로 러셀이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수학을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제 철학을 하고 머리가 더 안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휠체어 타고 앉아 있을 때 휠체어 타기 직전에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사회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사회운동가가 됐어요. 액티비스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러셀 얘기를 하면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벌써 머리가 맛이 갔구나. 뭐 이런 농담을 젊을 때는 수학 가지고 뭐 하는 걸 해야죠. 자, 그래서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만족하는 뭘 또 해보고 싶은데 이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셋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제가 중요한 용어를 알려줬는데 여러분한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가 여자친구 찾는 얘기 했잖아요. 저 constraint set partitioning을 잘 해보라 그랬죠.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모든 최적화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것만 찾아요. 아는 것만. 뭐 모르는 데는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그래서 이 constraint set partitioning을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constraint set partitioning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떤 코드가 코드 랭스들을 이런 어떤 L1, L2에서 이렇게 줬어요. 1, 1, 2. 멀티셋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주어지면 얘랑 그렇죠? 얘랑 동일한 코드 랭스 멀티셋을 갖는 코드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코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코드워드들을 할당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코드워드만 바꿔치기 해도 다른 코드가 나오죠. 코드 랭스는 똑같으면서. 또는 그걸 퍼뮤트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면 똑같은 li들의 멀티셋을 갖는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들은 여러 개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것들이 같은 것들끼리 묶으면 어쨌든 파티셔닝이 되죠. 맞아요? 네. 파티셔닝이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했나 봅시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코드 순서를 바꾸는 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소스 그러면 expected code length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벡터로 잡아서 요거는 똑같이 유지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L1이 예를 들면 첫 번째 소스 알파벳의 코드 랭스, L2가 두 번째, 요거 그러니까 순서는 안 바꾸고, 알겠어요? 예, 순서를 바꾸면은 expected code length 이런 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constraint, 그 파티션 안에서. 예. 그래서 요거는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 개 있죠. 예를 들면 L1이 1이었어요. 바이너리인데. 근데 찾아보니까 코드워드가 C1이 0이에요. 그럼 걔를 1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자 D도 주어졌고 그렇죠. 우리가 디어리 소스 코드를 쓰는 것들 가지고 파티셔닝을 했으니까 D도 주어졌고 이제 Li도 주어졌죠. D to the minus Li들의 합이 크랩스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 파티션 안에 그렇죠? 요 li 벡터가 주어지면 이 코드워드 랭스 프로파일이 주어지면 하나의 सब셋이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exists a prefix free code with the same code word length profile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프로파일 이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L1, L2 이런 벡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all variable length source code 물론 D열이겠죠. 그렇죠? D열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다른 프로파일들로 다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를 할까요? 이걸 1, 2 이렇게 해봅시다. 쪼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때요? 이 안에 uniquely decodable 코드 집합이 있을 테니까 이 파티셔닝 하는 걸로 uniquely decodable set dot 파티셔닝이 되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 전체 집합을 파티셔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럼 요게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클리 디코더블 셋을 이제 포함하죠. 약간 크게. 그렇죠? 걔들도 파티셔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다고요? 고집합 안에서는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합시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건 if 이렇게 합시다. 바로. 그러니까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의 서브셋으로, 그러니까 디어리 UD 코드의 서브셋으로 어떤 프로파일을 갖는 녀석이 있으면 그 안에는 같은 코드워드 프로파일을 갖는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유니클리 디코더블이니까, 그렇죠? C is UD니까 어떻게 돼요? UD라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하죠? 크랩스 이니퀄리티가 성립하죠, 먼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컨스트럭트를 하죠. 어떤 식으로 컨스트럭트를 합니까? 이제 요거를 리오더링을 하죠. li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돼 있는 게 아니죠. li는 그냥 첫 번째 코드 랭스, 두 번째 코드 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어때요? 길이 순으로 리오더링 합시다. 그거를 L'(i)라고 해보세요. 이게 reordered code word length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트리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프리픽스 프리 코드들은 트리 스트럭처에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이제 코드 워드 랭스가 짧은 것부터 그 트리에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코드 워드를 트리에서 할당하면, 즉 터미널 노드로 할당하면 그 터미널 노드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 노드들은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거를 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죠? Mathematical Induction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i번째까지, 그렇죠? 순서를 다시 바꿨을 때 i번째까지 코드워드를 할당했다면 성공적으로 터미널 노드들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뎁스에서 또는 오더에서 트리에서, 그 다음에 다음번 코드워드를 할당할 수 있다. 이거를 Mathematical Induction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Mathematical Induction은 어떤 스텝들로 돼 있어요? Mathematical Induction의 스텝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또 Mathematical Induction이랑 비슷한 게 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안 쓰지만 이게 Transfinite Induction인가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인덕션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뭘 증명하고 싶은데 수학적 귀납법이라 불리는 것보다 조금 확장적이고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이 단어를 찾아봐요. 알겠어요? Transfinite Induction.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걸 쓰진 않으니까 이 과목에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언제나 겸허하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스틸제 인티그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 리만 적분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랬어요. 단 1년 그렇게 버티니까 학점도 안 나오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한 게, 이제 미분기하가 나오잖아요. 전자기학 할 때 무슨 컬 이런 거 막 나오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안 바꿨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텝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스텝들로 돼 있어요? 처음에 베이직 또는 베이시스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또는 인덕티브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마지막으로 conclude하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해서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먼저 1에서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임의의 자연수 1보다 큰 어떤 n에서 성립하면 n 플러스 1에서 성립한다. 이걸 보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단계에 의해서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뭐 증명 과정은 다시 여러분이 보세요. 노트를. 중요한 건 뭐냐면 uniquely decodable variable length, diary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들의 집합을 요 코드 랭스 프로파일들로 파티셔닝을 하면 요 각각의 파티션, 서브셋 안에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를 봐요. 지금은 우리가 expected code word length를 minimize 하려고 하지만 다른 optimality criterion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uniquely decodable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되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uniquely decodable 안 되면 제로 에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뭐 expected code word length만 minimize 하지만 expected code word length를 minimize 하면서 뭐 variance를 줄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제로 에러 하면서 예를 들면은 가장 긴 코드 워드 랭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요 서브셋, 유니클리 디코더블 코드들의 셋을 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프리픽스 프리 코드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센스로 제로 에러 하면서 옵티말이에요. 그러면 걔랑 프로파일을 똑같이 갖는 또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티어림이 말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티어림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average code word length를 minimize 하는 제로 에러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 뿐만 아니라 다른 제로 에러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을 할 때도 또 쓸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파티션에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있으니까 어떤 옵티멀을 하는 놈이 어떤 파티션에 속하면 거기 또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exactly same code word length 프로파일을 갖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maximum code word length를 minimize 하는 뭐 이런 걸 찾아도 어때요? 찾았어요. 그럼 뭐 옆에 또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딱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프리픽스 프리 코드만 서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uniquely decodable 코드, 모든 uniquely decodable 코드 with minimum average code word length를 찾을 게 아니면, 알겠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솔루션이 아니라 optimized 된 그 objective 펑션이면 굳이 뭐 다 찾아서 fully characterize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논문을 딱 냈는데 리젝션이 오든가 코멘트가 이렇게 날라와요. 보니까 솔루션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왜 트리비아란 하나만 찾았냐? 더 찾아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뭐 풀었는데 무슨 소리야? 생각이 쉽죠? 근데 많은 경우에 좋은 저널에서는 어때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면 솔루션 하나만 찾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막 박수 쳐주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재밌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솔루션을 여러분이 다 안 찾으면은 어젯밤에 부부싸움한 어떤 리뷰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다 풀리 캐릭터라이즈를 왜 안 했냐, 솔루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솔루션의 existence 다음에는 뭘 확인하라고요? uniqueness를 항상 체크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컬러 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만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뭘 define 하면은 이 두 개는 항상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뭐 엽기적인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업 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가 나면 또 얘기해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은 했고 이제 오늘 정작 중요한 걸 이제 하는데, 오늘 보일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퍼 바운드를 구해야 되는데 프리픽스 프리 코드를 하나 적당히 찾아서 저 소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expected code length가 어떻게 된다 뭐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일 거예요. 지난번에는 optimized 된, 그러니까 optimization problem 있죠? 그것의 최적화된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가 엔트로피로 로어 바운드 되고 타이트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보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심볼, 이 심볼은 뭐예요? 소스 심볼이에요? 아니면 코드워드 심볼이에요? 코드워드 심볼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코드워드 랭스니까 한 코드워드 심볼 차이 나는 걸로 또 어때요? 어퍼 바운드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컨스트럭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파이 값 알죠? 그렇죠? 원주율. 파이 값이 100보다 작다. 어떻게 보이면 돼요? 파이가 100보다 작은 걸 어떻게 보이면 돼요? 보다 작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걸 찾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을 두르면 나오죠, 바로. 네. 4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100보다 작죠.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트를 하면 돼요. 어퍼 바운드를 만드는 어떤 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들은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것처럼 어느 정도 로어 바운드랑 가까워야죠. 안 그러면 별로 의미 없죠. 자, 이걸 찾는데 이게 너무 쉬워요. 놀랍게도. 어이없게도. 자, given a source죠. 그렇죠? 어떤 소스예요? 소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놈들을 가지죠. 그렇죠? 이게 probability method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스 알파벳이고. 이게 딱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D어리 잘못했죠, 그렇죠? 로그죠. 이걸 보일 거예요. equals 이렇게. 한번 봐요. 요 세팅을 잘 보세요. 소스가 주어졌죠, 그렇죠? 소스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메스들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D열이 variable length source 코드를 하나 컨스트럭트를 할 거예요. prefix free로. 그래서 저 upper bound를 보일 거예요. 왜냐면 걔의 expected code length가 이것보다 작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i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런 길이를 했다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잘 보세요. 이게 ceiling 펑션이죠. the ceiling 펑션인데 log d base pi는 일반적으로 자연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ceiling을 한 거예요. 언뜻 보면 뭐 플로링 해도 되지 않습니까? ceiling한 데 다 이유가 있어요. ceiling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D열이 prefix free 코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li 값들 가지고 크랩스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봅시다. 시그마 d to the minus li는 어떻게 됩니까? li 자리에 이걸 넣어야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죠? 마이너스 로그 d base pi.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제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뭐 좀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예. D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실링에 마이너스 로고 D 베이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이 난관에 봉착하면 어떤 전가의 보도를 꺼내 쓰라고요? simplify, 그쵸?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실링 펑션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이거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뭘 먼저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링 오브 x를 생각합시다. 뭐 마이너스 로그 귀찮아요. 그렇죠? 네. 실링 오브 x는 어떻게 되죠? 네, 이거 뭐 부등식이 있었죠. 저 기억이 또 안 나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다정한 친구 뭐가 나와요? 네, 비주얼라이즈죠, 그렇죠? 네.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펑션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 equals ceiling of x를 그리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그리는 동안에. 자, 많이 그릴 필요도 없죠? 해보면 돼요, 하나씩. 모든 펑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C 프로그래밍, 포트란 이런 걸, 특히 C를 할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펑션 그리는 걸 재미삼아 많이 했는데, 느낀 건 뭐예요? 그렇지. 펑션을 그리는 건 뭐예요? 각각의 값에서 이벨리에이트해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점을. 하나씩 해보면 돼요. 0일 때 0이고, 0보다 조금 크면 1이네. 1까지 1이고. 이렇게 해서 쭉 그리면, 이제 이거를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represent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런 게. 얘가 x 더하기 1이고 얘는 x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ceiling of x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선보다는 항상 작죠. 맞아요? 같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얘는 x 더하기 1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에 x보다는 크거나 같죠. 네, 이렇게 하면은 실링 요 브래킷을 없애고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이제 비주얼라이즈에서 알아냈으니까 심플리파이 했던 걸 다시 복잡하게 바꿔야죠.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d 베이스 pi. 자, 얘는 어떻게 씁니까? 이제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로그 d 베이스 pi 넣은 거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지는 거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한 번에 여러 개 하려다가 이제 망하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들이 D에 지수로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맞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쪽만 보면 되죠. 이쪽만. 지금 보이는 게 크랩스 이퀄리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D를 여기다 하고 요거를 올리면은 바로 그냥 PI가 나오죠. 그러니까 sum PI니까 1이네. 그렇죠? 그래서 크랩스 이니퀄리티는 만족해요. 이렇게 하면. 실링을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LI를 갖는 이런 코드워드 랭스를 갖게 우리가 어떤 프리픽스 프리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그조스티브 서치를 해도 되고. 알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과목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LI를 할당했을 때 expected code word length를 계산하면 되죠. 이 prefix free code에 이제 어떻게 돼요? 시그마 i는 1에서 cardinality of x pi li인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뭘 쓸까요? li가 요거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pi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li잖아요. 이게 li 아니에요? 여기다 pi를 곱해서 sum 하는 거죠. 요것도 쓸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시그마 i는 1에서 cardinality of x pi 그 다음에 여기는 바꿔야죠. inequality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d 베이스 pi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pi 마이너스 빼고 또는 pi 로그 d 베이스 1 오브 pi니까 엔트로피죠. 그렇죠? 베이스가 d인 그 다음에 이거는 합하면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얻었어요. 아하,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두 개 보였어요. 뭐예요? ceiling of 마이너스 로그 d 베이스 pi를 li로 놓으면 그런 li 프로파일을 갖는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존재하고 그 프리픽스 프리 코드의 expected code word length가 이 값으로 어퍼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옵티말은 얘보다 항상 좋거나 같겠죠. 끝난 거죠. 저 어퍼 바운드를 구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주의가 뭐냐면 D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지금 이 1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D가 예를 들어서 1024라고 해보세요. 1024. 그럼 실제로 이게 1이라고 돼 있지만 10비트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비트 어퍼 로우 바운드가 1비트 차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와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는 심지어 1비트도 그렇고 정말 잉글리시 알파벳도 그렇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어떤 바이너리 소스가 있어요. 바이너리 소스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 나올 때 한 비트보다 작게 할당되잖아요. 왜 그래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 항상 1비트로 어퍼 바운드 됐죠. 기억납니까? 엔트로피인데 어때요? 바이너리 소스의 엔트로피예요. 확률이 P와 1-P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P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이게 2분의 1일 때 이게 1비트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1도 더해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이 값은 1보다 보통 훨씬 작은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루스한 바운드예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루스한 바운드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 더 해야 되나요? 네, 순서는 잘 바꿔서 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소스가 있는데 얘가 x를 내요. xi드를 iid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물론 0이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으로 같으면 별로 컴프레션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작아지면 어때요? 이제 컴프레션이 되잖아요. 1비트보다 더 작게 할 수 있잖아요. 에버리지 코드 워드 랭스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하면은 어때요? 어퍼 바운드가 훨씬 루스하죠. 그렇죠? 대충 찾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꼼수를 써요.
x1과 x2를 이렇게 묶어요. 그럼 이제 쿼터너리 심볼로 바뀌죠. 맞아요? 네. 쿼터너리 심볼로 바뀌고 얘의 매스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요. 이게 이제 x고 px고 이제는 어떻게 되죠? x1, x2 하면은 0, 0, 0, 1, 1, 0, 1, 2 이렇게 하면서 p제곱 p1 마이너스 p, p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확률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소스라고 생각 안 하고 얘가 소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까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를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좋아요? LI가 그 실딩 그거를 벗겨내도 여전히 마이너스 로그 D 베이스 PI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게 정수로 안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확률이 D to the 마이너스 얼마로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여러 개 붙이다 보면 어때요? 점점 이 녀석이 D to the 마이너스 어떤 LI에 가까워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봐요. D to the 마이너스 1인데 D를 2라고 합시다.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근데 4의 마이너스 1승, 4의 마이너스 2승, 4의 마이너스 3승.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들을 조합하면 어때요? 이게 점점점 레졸루션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확률이 있을 때 요런 녀석들에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붙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 좀 귀찮으니까 제가 숙제로 낼게요. 그래서 꼼수는 결국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붙여요. 여러 개를. x1에서 xn까지.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어떤 xn이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의 그러면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떤 디어리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드로 컴프레션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바운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붙여서 코딩하는 거를 이제 CN이라고 합시다. 어떤 노테이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x1에서 xn이겠죠. x1에서 xn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디어리로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앞에서 어때요? 인디펜던트한 걸 n개 붙여서 엔트로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의 PMF는 얘 엔트로피 구하면 이게 그냥 n배의 하나의 엔트로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이 코드 랭스 가지고 퍼포먼스 비교하면 안 되죠. 이걸 n으로 나눠야죠. 왜냐하면 하나의 소스 아웃풋에 대해서 몇 심볼을 할당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n으로 나눠야지 사실은 아까 말했던 expected code lengt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이 1 over 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 붙여서 하면은 여러 개 붙인 다음에 바운드를 구해보면 어때요? 얘에 충분히 가깝게 되죠. 1 over n에서 n이 커지면 어때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IID 소스가 있는데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스 아웃풋 하나 나올 때마다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묶어요. 예를 들면 100개씩 이렇게 묶은 다음에 새로운 소스를 정의를 해요. 그냥 이제는 굉장히 매스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프리픽스 프리 코드를 잘 찾으면 걔가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랑 이제는 1 over n만큼 차이밖에 안 나요. 1 over n 심볼.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asymptotically achieve 한다라는 말이 뭐냐 는 것에 대한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로 에러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그런데 어떤 코드가 딱 있어요. 코드 하나가. 그래서 걔가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를 만족하면 어때요? 걔는 그냥 achieves the entropy lower bound죠. 그렇죠? 예를 들면 C achieves the entropy lower bound. 이러면 얘는 옵티멀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건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sequence of code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 sequence 그 CN이라고 합시다. of course achieves the entropy lower bound as n tends to infinity. 이게 asymptotically achieve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컨스트럭트하고 이런 거를 이제 통신 시스템 수업을 들으면 나오거든요. 배우거든요.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를 어치브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크게 묶어서 하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묶는 거를 점점 크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sequence of Huffman codes를 참고로 허프만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sequence of Huffman codes를 알겠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Huffman codes에 소스 심볼 하나당 할당되는 디어리 데이터 심볼은 어때요?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로 어치브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퀀스를 뭐라 그러냐면 옵티멀 시퀀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리고 그 로어 바운드를 어치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퀀스 오브 코드가. 알겠어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그젝트하게 이퀄로 딱 안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비트러리 스몰 되게 오컬 로어 바운드가 또는 퍼포먼스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아비트러리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어심토티컬리 어치브 하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시퀀스 오브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는 어때요? prefix free code에 의해서 그러니까 there exists a sequence of prefix free codes that achieves the entropy lower bound asymptoticall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이 개념을 이제 좀 있으면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은 제로 에러 아니에요? 이게 sequence of 제로 에러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말할 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면 에러 레이트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0은 아니에요. 요 각각의 에러 레이트는 이제. 에러 레이트가 0으로 가요. 그러면서 길이도 그렇죠. 소스 하나당 할당되는 디어리 심볼 수도 어때요? 엔트로피로 수렴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에러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제로 에러는 아니에요. 지금은 제로 에러인 것들이고 얘들이. 프리픽스 프리 코드니까 제로 에러잖아요. 걔들은 그러면 뭐 엔트로피만큼 어치브 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걔도 한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왜냐면 에러 레이트도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시퀀스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뭐 벽처럼 느껴지면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냐면
리얼 어널리시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으로, 특히 대학원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매트매티컬 엔티티가 시퀀스예요. 고등학교 때는 몇 개밖에 안 배웠어요. 간단한 것들. 근데 실제로 시퀀스는 굉장히 넓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가 돼요. 간단하게 푸리에 시리즈도 어때요? 시퀀스 오브 펑션스 아니에요. 근데 시퀀스 오브 넘버즈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얼 어널리시스 수업을 단 한 학기라도 젊을 때 청강이라도 하세요. 알겠어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논문의 수가 달라져요. 물론 이제 많이 읽기 싫으니까 여러분 리얼 어널리시스 듣기 싫겠지. 그렇죠? 아, 이건 내가 안 배워서 몰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좋은 논문들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리얼 어널리시스 수업을 안 들으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볼까요? 빠진 게 없나? 그래서 허프만 코드에 관한 부분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허프만 코드라는 게 또 프리픽스 프리 코드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 하는 알고리즘을 쭉 설명을 해요. 어떻게 컨스트럭터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도 제가 어떤 소스를 주고, 자, 이제 소스를 5번씩 보면서, 5번씩은 너무 많았고, 2번씩 보면서 우리가 허프만 코드를 만들 때 허프만 프로시저에 따라서 한번 코드를 컨스트럭트 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풀고 그랬는데, 그거를 뺐어요.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게. 빼고, 이 학기 마지막에 이제, 그 스태티스틱스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관련된 부분을 2시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뺄 거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본래 이 과목의 그 취지가 뭐였죠? 여러분이 다 지금 하고 있듯이 영어로 된 수업을 듣고 와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그쵸? 예, 질의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예, 2010년도에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래서 허프만 코드 만드는 거는 이제 시험에는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Variable Length Source Code에서 우리가 그러면 배운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여기서 우리가 experience를 얻었어요. 그렇죠? 어떤 experience였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게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무 경험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경험을 얻어야 돼요. 뭔가.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을 맞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experience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레슨을 얻는 거예요. 레슨은 뭐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알겠어요? 레슨을 얻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레슨을 얻는 거예요. 젊을 때 계속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이 또 닥치거나 그러면서 이제 중요성은 훨씬 커지죠.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뭔가 해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포메이션 티어리 얘기를 해놓고는 처음에 데이터 컴프레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리어블 랭스 소스 제로 에러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 대해서 한번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했고 레슨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은 이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소스 하나 나올 때마다 매핑하는 거나 아니면 소스를 여러 개 묶어놓고 매핑을 하는 뭘 만드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뭘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에 보면 덩어리로 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잡도는 올라가겠죠. 덩어리로 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퀀스로 놓고 IID 소스에서 하나씩 나오는 걸 그냥 베리어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시퀀스로 놓고 그걸 벡터로 바꾸고 벡터의 크기를 점점 길게 하면서 생각하면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교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엔트로피라는 거 뭔지는 몰랐죠. 그냥 제가 그냥 엔트로피 바운드다 하면서 정의를 주고 그냥 구했어요.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뭔가 이제 펀더멘탈한 퀀티티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때요? 제로 에러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서는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제로 에러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인데 그럼 당장 약간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로 에러 픽스드 랭스 소스 코딩에서도 만약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펀더멘탈한 이 바운드를 주면 또는 이게 미니멈 어치버블한 어떤 넘버 오브 코드 워드 심볼즈면
그렇죠? 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인베스티게이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픽스드 랭스일 때도 또 나타나요. 픽스드 랭스일 때도. 자, 그러면 베리어블 랭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픽스드 랭스로 넘어가겠어요. 픽스드 랭스는 오늘 이제 할 거는 문제를 define 하는 거예요. 문제를 describe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를 설명하겠어요. 네. 자, Fixed Length Source Coding 이걸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왜 이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에 소스 코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막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Fixed Length겠죠. 마치 우리가 Single Source, Single Destination Information Theory를 만들고 나면 당연히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멀티 소스, 뭐 싱글 데스티네이션, 싱글 소스, 멀티 데스티네이션 또는 멀티 소스, 멀티 데스티네이션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 서양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잘하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 관사가 확실히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카운터블일 때는 어냐 아니면 복수형이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거든요. 저기 사람이 있네지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있네 여러 사람이 있네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뭘 보잖아요. 그러면 몇 개인가를 생각하세요. 항상.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까 말한 유니크니스랑도 관련이 돼요. 뭘 했을 때 뭘 찾으려고 할 때 이거 유니크한가? 알겠어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가들 싸우잖아요. 무슨 100분 토론 나와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특히 크라이테리언이 두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그럼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작게 하는 게 좋으면 이제 파레토 옵티말한 라인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 라인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이 옵티말하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옳으니까 나는 옳아요, 그렇죠? 딴 놈은 그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옳은 게 여러 개 있을 때하고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유니크한가 이런 거 잘 생각하세요. 자, 봅시다. Fixed Length Source Coding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스가 있어요. 그럼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테이블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Finite Source Alphabet으로 생각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뭐 1, 2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점 하나 점 둘일 수 있는데 언제나 파이나이트면 숫자의 자연수에 매핑할 수 있잖아요. 연속된 1부터 연속된 자연수로. 그럼 여기에 이제 확률이 나오겠죠. P1, P2 이렇게 씁시다. 자, 이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데 이 코드워드들이 다 랭스가 같아야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이게 달랐던 거죠. 다를 수 있었죠. 그래서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서는 우리가 Expected Code Length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자주 나오는 놈은 예를 들면 이 값이 어떤 큰 놈이 있으면 걔한테는 짧은 걸 할당하는 거예요. 자주 안 나오는 놈은 긴 거 할당하면 줄일 수 있겠죠. 거꾸로 가면 어때요? 바보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픽스 하려고 해요. 픽스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constraint가 이게 fixed length고 이제 하려는 게 두 번째는 여전히 제로 에러를 시도해 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에 두 개씩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실험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뭐가 잘 안 되는 실험이 있었는데 좀 단순히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제 쉽게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되네 해놓고는 어때요? 그 다음에 막 바꾸기 시작하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죠. 하나씩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 에러는 그냥 두고 픽스 랭스로 해봅시다. 자, 제로 에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2의 몇 승
이라고 해요. 얘가 2에 뭐 예를 들면 4승보다는 크고 5승보다는 작아요. 그럼 우리가 4비트 할당하면은 다 못 채워줘, 이 라인을. 5비트 하면 좀 남죠.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방법이 있어요? 4비트 할당하면 어떤 놈은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5비트 할당하면 되지만 컴프레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로그 d 베이스 cardinality of x에 실딩한 것보다 적게 할당해버리면 물론 이게 같을,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제로 에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픽스 랭스로는 이 확률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몇 개면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로 에러를 하려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적게 나오는 거라고 해서 할당 안 해버리면 어때요? 이 녀석이 나올 때는 그냥 에러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제로 에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잠깐만 이게 2의 4승이랑 2의 5승 사이인데 일단 4비트만 할당하고, 그쵸? 다 모자란 놈 중에서 확률이 작은 놈들은 뭐 똑같은 거 그냥 할당해 놔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놈 나오면은 어느 놈인지 모르죠. 그쵸? 두 개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로 에러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그대로 두고 이 확률값까지 이용해서 뭐 컴프레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카디넬러티 오브 X 소스 알파벳에 의해서 그냥 비트 수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안 되네,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요거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제로 에러. 근데 제로 에러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흔히? 넌제로 에러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있다 그랬죠. 어떤 거예요? 이 에러를 원하는 레벨보다 작게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건 사실 뭐 그 에러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asymptotically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뭐 블락 랭스라고는 보지 말아요. 어떤 인덱스예요. 알겠어요? 네. such that. 자, 퍼포먼스 매트릭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소스 코드는 퍼포먼스 매트릭 항상 두 개 아니에요.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는. 하나는 컴프레션 레이트, 하나 에러 레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냐면 첫 번째 일종의 컴프레션 레이트인, 그러니까 코드 워드 symbols per source output. 이것은 어떤 값 R로 가고, 그 다음에 error rate는 0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variable length source code에서 이게 뭐예요? average code of the symbols per source output이었잖아요. L of C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엔트로피 값으로 가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에러 레이트가 제로로 가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제로 에러는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때요? 이 중에서 어떤 큰 n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대에 있는 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놈을 가지고 쓸 텐데 어때요? 충분히 작은 값만 내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ixed length 소스 코딩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로 에러와 넌 제로 에러 사이에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일 텐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s, 그 다음에 뭐 Markov inequality, Chebyshev inequality 이런 게 필요한데 특히 weak law of large numbers 가지고 이 과목에서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뭐라 그랬어요?
스트롱 로 오브 라지 넘버즈 가지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레이먼드 영 책도 그렇고 엘가마 영한킴 책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증명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 보강이 있죠, 그렇죠? 네. 저녁에 내일 픽스 랭스 소스 코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죠.